2020 카카오 신입 공짜일 촉구된 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제인 블록 이동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을 보시면 n×n 크기의 정방향의 지도가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0과 1로 이루어진 지도가 주어지는데 0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고 1은 벽이 되겠습니다. 자, 로봇은 두 칸을 차지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좌표를 1,1부터 쓰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0,0부터 쓸 거니까 0,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로봇은 항상 0,0, 0,1 그러니까 0행, 0열, 0행, 1열 이 두 칸을 항상 차지하는 위치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로봇을 이동을 해서 로봇의 어느 칸이 되었던 간에 이 마지막 칸 n-1, n-1이 되겠죠. 여기에 가는 최단 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로봇이 이제 상하 좌우로 한 칸씩 이동할 수가 있는데 한 칸씩 이동할 때마다 시간 1이 소요가 되고요. 이동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전할 때도 동일하게 시간 1이 소요가 되는데 이 회전은 지금 여기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했지만 시계 방향으로도 회전이 되고 이 회전축, 지금 여기서 회전축이 이 오른쪽 칸이 되겠죠. 오른쪽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을 했는데 이 회전축은 왼쪽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할 때 회전하는 방향으로 이 모서리 부분이죠. 모서리 부분이 0이어야만 회전할 수가 있고 만약 이렇게 1로 벽이 쳐져 있다고 하면 회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한사항을 보시면 이 지도 보드의 크기는 5 이상 100 이하가 되겠고요. 자, 보드의 원소는 이제 0 또는 1이죠. 0은 이동할 수 있는 공간, 1은 벽이 되겠습니다. 자, 로봇에 처음 놓이는 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0,0 기준으로 설명드렸지만 지금 지문에서는 이제 1,1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항상 첫행 첫열에 이 로봇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은 항상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만 이제 입력으로 주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최단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BFS 탐색을 할 거예요. 자, 너비 우선 탐색이죠. 이 위치 정보를 큐에 넣고 이 상하 좌우 네 방향으로 움직여보고 또 회전도 다 해보고 자, 그럴 때마다 이제 시간 하나씩 증가시켜서 그 시간 정보와 함께 이제 큐에 인큐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마지막 좌표에 도착했을 때 그 시간이 있고 이제 최단 시간이 되겠죠. 자, 근데 이 한 칸을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위치 정보를 그 저장하기가 약간 까다롭죠. 자, 저희가 사용할 방법은 이 각 칸이 이 방향성을 줄 거예요. 중심을 바라보는 방향.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가로로 있을 때는 왼쪽에 있는 게 중심을 오른쪽으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이라고 이 정보를 줄 거고요. 그러니까 방향을. 다음에 두 번째 칸은 중심을 왼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레프트로 줄 거고요. 자,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을 때는 지금 윗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을 아래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운. 자, 두 번째 칸은 위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업. 자, 이렇게 방향성을 줄 거예요. 자,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BFS 탐색을 할 때 방문 여부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자, 방문 여부를 표시하기 위해서 원래 한 칸이라고 하면 그냥 이 똑같이 n/n의 visited array를 잡으면 되겠지만 저희가 방향성을 줄 거기 때문에 이 방향성 4개에 대해서 이렇게 차원 하나 더 잡아서 3차원으로 visited array를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업 방향부터 해서 업을 이제 0이라는 값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0으로 사용할 거고요. 다음에 라이트, 다운, 레프트까지 이렇게 4개를 둘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제 시작 같은 경우에 방향이 R, 라이트, 레프트잖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간은 이제 0이고요. 최초 시작하는 거니까 0이고, 자, 그 상태에서 비시드 이 어레이를 업데이트 할 때는 지금 이 영행 라이트잖아요. 그래서 라이트에 이렇게 1로 마킹을 하고요. 지금 0은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의미고 1은 방문한 거예요. 자, 다음에 이 두 번째 칸은 레프트니까 이 레프트에 2를 마킹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마킹해 두는 거예요. 자,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 얘를 기준으로 상하 좌우로 이동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이 보드를 벗어나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이동할 수 있는 것만 이제 Q에 인큐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인큐한 상태로 이제 BF 3색 시작을 할 거예요. 비지티드도 이렇게 1 마킹한 상태로. 자, 이 그레이 표시한 게 Q에서 DQ한 거고요. DQ한 거고, 이 Q에서 가져온 위치에서 이동할 수 있는 거. 상하, 좌우, 뭐 회전 이제 할 수 있겠는데, 먼저 오른쪽으로 한 거 보면, 지금 여기가 라이트니까 라이트로 마킹하고, 자, 여기는 레프트니까 레프트로 마킹을 하고요. 지금 위나 왼쪽으로는 이제 이동할 수가 없죠. 이 보드를 이제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다음에 이동할 수 있는 건 이 아래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아래 방향으로 여기 시간 1 소비해서 이동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쪽 라이트, 이쪽 레프트니까 이렇게 레프트로 마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하좌우는 다 했고 회전을 처리하면 되겠죠. 자, 회전 보시면 이 첫 번째 칸을 이제 회전축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 시간 1 소요되죠. 자, 이거 기준으로 보면 다운, 업이에요. 그래서 다운에 1로 마킹하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 이제 업으로 마킹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킹이 됐고 다음에 자, 반시계 방향으로도 회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 업. 지금 이 얘를 기준으로 반시계로 회전할 수는 없겠죠. 자, 왜냐고 하면 보드를 벗어나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얘를 회전축으로 해서 반시계로는 회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운, 업 마킹 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Q에서 DQ를 하게 되면 이 위치가 먼저 DQ가 될 거예요. 그쵸? 저희가 왜냐고 하면 이걸 먼저 Q에 넣었기 때문에 얘가 먼저 Q에서 나오겠죠. 자, Q는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니까 얘가 나올 거고요. 자, 얘가 갖고 있는 그 시간은 1이기 때문에, 그쵸? 1일 거기 때문에 그 1에 또 1을 더해서 이제 시간 2 상태로 여기를 이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마찬가지로 상하좌우인데, 지금 오른쪽은 이제 벽이 있으니까 못 가고, 위로는 벗어나니까 못 가고, 왼쪽은 이미 방문했던 곳이죠. 이미 방문했던 그 여부는 지금 이 비지드 어레이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미 그 위치가 1로 마킹되어 있고 라이트, 레프트가 다 1로 마킹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1로 또 마킹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렇게 라이트, 레프트 쌍으로 항상 마킹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 여부를 뭐 하나만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설명의 편의상 그리고 이해의 편의상 이렇게 두 개 사용하는 걸로 할게요. 자, 다음에 이 오른쪽 두 번째 칸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가 있겠죠. 자, 회전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시간 2 쓴 거고 다운, 업해서 이렇게 다운, 업 비지드 어레이 이제 마킹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겠죠. Q에서 DQ가 될 거예요. 저희가 넣어놨던 거. 자, 근데 시간 2를 써서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자, 왜냐고 하면 위는 이미 방문했던 곳이고요.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이미 방문했었죠. 다음에 회전 같은 경우에도 자, 얘를
회전 쪽으로 해서 반시방으로 회전하면 거기도 이미 방문했던 곳이고, 다음에 얘를 회전축으로 시계방으로 회전하려고 하면 자, 얘가 1이기 때문에 회전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다시 Q에 인큐하는 경우 없이 그냥 여기서 종료되고 다음에 이제 Q에서 다시 DQ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Q에서 나올 텐데 여기서는 이제 아래로 이동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운, 다음에 얘는 업이죠. 업. 그래서 이제 마킹을 하죠. 그래서 시간 2로 해서 이 위치 정보를 Q에 넣을 거예요. 자, 다음에 얘도 있었죠. 얘도 이제 Q에서 나올 텐데 얘도 지금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렇죠? 다 방문했던 곳이에요. 다 방문했던 곳으로 저희가 이 비지터 어레이 확인해서 방문했던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새로 이동하는 거 없이 다음에 이제 Q에서 이제 DQ하면 되겠죠. 얘도 갈 곳이 없어요. 그쵸? 얘도 이미 다 이쪽으로 지금 얘를 회전 쪽으로 해서 시계방으로 회전하게 되면 이미 방문했던 곳이죠. 그래서 얘도 새로 이제 인큐하는 거 없이 다음 턴으로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시간 2로 지금 이게 원래 여기서 시간 하나서 1로 왔고 1, 회전해서 2 상태로 이제 넣었던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디귿에서 나올 텐데 저희가 시간 하나 더 써서 시간 3인 상태로 이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다운, 얘는 업이죠. 업, 마킹하고요. 이제 Q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다음에 얘도 이제 Q에서 나올 텐데 여기서 시간 하나 더 써서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죠. 이미 위로 가는 것밖에 없는데 이미 방문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회전은 또 불가능하죠. 얘도 걸리고 뭐 이 모드를 벗어나기 때문에 회전할 수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Q에서 DQ가 될 텐데 이제 시간 3인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시간 하나 더 써서 시간 4로 여기에 이동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운, 업. 자, 더 이상 없죠. 자, 그래서 또 Q에서 가져오면 이 위치가 나올 거고 시간 하나 더 써서 아래로 내려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운, 업. 자, 그 다음에 이제 Q에서 또 DQ하면 이제 얘가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하나 이동할 수 있죠. 시간 하나 더 써서 6으로 여기 이동할 수 있어요. 자, 다운, 업.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얘를 회전 쪽으로 해서 회전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라이트, 레프트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라이트, 레프트 마킹하면 되겠죠. 다음에 또 반시 방향으로도 회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라이트, 레프트 마킹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동할 수가 없고 자, Q에서 가져오면 얘가 먼저 나올 거예요. 저희가 이걸 먼저 넣었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시간 7로에서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죠. 회전하면 이미 방문했던 곳이고 이동해도 이미 방문했던 곳이고 그쵸? 자, 이쪽으로 반시계로 회전하나 이쪽으로 시계방으로 회전하나 다 방문했던 곳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동할 수가 없고 그냥 다음 턴으로 넘어가서 이제 얘가 Q에서 DQ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시간 하나 더 써서 7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지금 이 두 번째 칸이 n-1, n-1 위치에 온 거잖아요.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종료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시간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저희가 이 최단 시간은 7로 이제 반환을 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이제 첫 번째 예제고 답이 이제 7로 맞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럼 함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력을 받은 보드를 저희가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멤버로 가지고 있을게요. 그리고 사이즈 정보 n도 가지고 있을게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입력을 받은 보드를 저장을 하고요. 사이즈에는 보드의 랭스를 저장하면 되겠죠. 다음에 저희가 이 위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하나 포인트란 이름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멤버로 행의 정보, 열의 정보, 그리고 방향, 그리고 시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값을 쉽게 입력을 받아서 생성하기 위해서 생성자 정의하겠습니다. 네 개를 입력을 받아서 각각을 이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이 포인트 타입으로 해서 Q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자, Q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 해줄게요. Q는 저희가 포인트 두 개씩 저장해야 되니까 이 포인트 배열 타입으로 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visited array도 선언을 해야 되겠죠. 불리언 타입으로 할게요. 제가 설명드릴 때는 0, 1을 설명했는데 0이 false고 1이 tru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3000으로 사용을 할 거죠. 자, 크기는 최대값으로 잡을게요. 이 보드의 크기가 최대 100이라고 했기 때문에 100x100으로 하고 마지막 방향성 이 상하좌우 4개를 저장하기 위해서 4로 정의를 했습니다. 방향에 대한 것도 상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라이트를 1로 하고요. 자, 다음으로 일부러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일씩 증가하도록 했어요. 저희가 회전할 때 이 방향을 쉽게 바꾸기 위해서 이 시계 방향으로 일씩 증가하도록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시계 방향으로 도는 방향으로 해서 0, 1, 2, 3 이렇게 세 가지 값을 했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Q에 인Q를 해야 되겠죠? 최초 위치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자, 포인트 어레이를 이제 두 가지 넣을 건데요. 이 위치가 항상 정해져 있죠. 0,0 위치. 자, 이거는 저희가 라이트로 하기로 했어요. 라이트고 시간은 0이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영행 1열. 자, 이건 중심 방향으로 레프트,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시간은 마찬가지로 0이고요. 자, 이렇게 Q에 최초 인큐하고
자, visited는 지금 영행 연결에는 자, right로 해서 방문한 상태인 거죠. 자, 다음에 이 오른쪽에 대해서는 영행 1열에 자, left로 방문한 상태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자, BFS 탐색을 진행하면 되는데 저희가 탐색 진행하면서 사용할 current 먼저 정의를 하고요. 다음에 그 다음에 방문할 곳 새로운 위치로 해서 new 포인트로 해서 또 포인트 어레이 두 개를 사용을 할게요. 자, Q에서 DQ에서 current에 넣어주면 되겠죠. DQ에서 Q에 넣어주면 되고, 이게 만약에 empty라고 하면 null이 반환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null이 아니면 계속 탐색을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최초에 저희가 하나 inQ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null이 아닐 거예요. 지금 Q를 사용해서 이제 BFS 탐색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커런트에 DQ에서 나올 건데, 최초에 저희가 넣은 이 위치, 영행 1열, 이 두 칸이 커런트로 나오겠죠. 자, 그럼 저희가 처음에 할 거는 상하좌우로 이동해 보는 걸 먼저 해볼 거예요. 자, 상하좌우로 이동하기 위해서 저희가 델타 어레이 사용할 건데요. 상하좌우로. 인덱스를 제일을 먼저 쓸게요. i는 지금 이 두 개를 구별할 용도로 헷갈리지 않게 그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일단 j 로 먼저 쓸게요. j로 해서 네 방향으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자, 안쪽에서 자, i 해서 두 개의 새로운 이제 좌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동할 곳이요. 그래서 지금 current 로우에서 이제 델타만큼 이동시키면 되는데 이 델타 어레이 정의를 해볼게요. 이차원별로 정의를 해서 첫 번째가 이제 상하좌우 네 방향을 나타내는 인덱스를 사용할 거고, 두 번째는 연거 인덱스는 행의 델타값, 1 인덱스는 열의 델타 값으로 사용을 할게요. 자, 저희가 상하좌우로 움직일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첫 번째 행이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행을 하나 감소시키고 열은 그대로죠.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면 행을 하나 증가시키고 열은 그대로죠. 다음에 좌우 해볼게요. 행은 그대로고 좌로 가려면 열의 좌표 1 빼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려면 행은 그대로고 열을 1 증가시켜야 되죠. 자, 이렇게 델타 어레이를 정의를 했고 이 델타 어레이를 사용을 할게요. 자, 상하좌우로 이동하는데 델타를 사용해서 여기는 이제 j를 쓰면 되죠. 저희가 j를 0부터 3까지 바꿔가면서 이 4가지 다 방향으로 상하좌우로 이동시켜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행이니까 인덱스 0을 써야 되겠죠. 열은 인덱스 2를 쓰고요. 자, 위치는 됐고 방향은 바뀔 게 없죠. 방향은 자, 그대로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되고, 자, 시간은 어떻게 되죠?
시간은 저희가 하나 이동하는 거니까 하나 이제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0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렇게 하나 이동했을 때는 시간이 하나 증가할 거예요. 자, 이렇게 룹을 돌면서 이 두 가지, 그렇죠?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에 대해서 다 이동을 시킨 위치가 이 뉴 포인트에 저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이게 이 보드를 벗어나거나 혹은 벽이랑 겹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서 밸리드 한 경우만 이제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isValid라는 메소드를 정의를 할 거고요. 이 포인터 어레이를 아규먼트로 넘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false면 유효하지 않은 이동이니까 continue로 스킵을 할게요. 자, 그럼 isValid 메소드 정의해 보겠습니다. 불리언 타입을 반환할 거고요. 입력으로는 포인트 어레이. 자, 저희가 두 가지 다 확인해야 되니까 포문으로 묶어야 되겠죠. 자, 행이 0보다 작으면 유효하지 않은 거니까 return false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행이 n-1보다 커도 안 되겠죠? 그때도 return false 하고요. 자, 열도 마찬가지죠. 자, 이 경우에는 return false를 할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벽이랑 겹치면 안 되겠죠. 자, 벽이랑 겹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로우, 컬럼 이 위치로 해서 자, 저희가 보드 요 위치에 이 보드 값이 1이면 겹친 거죠. 벽이랑. 자, 이게 1이면 return false 할 거예요. 유효하지 않은 위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미 방문한 곳이라면 또 방문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BFS 탐색할 때 이미 방문한 곳을 또 방문했다는 얘기는 자, 같은 시간이 걸려서 왔거나 혹은 더 멀리 돌아온 경우이기 때문에 무시해야 되죠. 자, 그 경우도 이제 밸리드하지 않은 걸로 해서 스킵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두 가지 위치하고 방향성을 사용할 거예요. 자, 다른 방향으로 왔다고 하면 그 경우는 이제 탐색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죠. 자, 여기 위치도 똑같은 값 넣어주면 되겠죠. 로우, 컬럼. 자, 두 개의 위치에 대해서 이건 다 돌았는데 리턴 폴스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두 개 모두 다 이제 유효한 위치라는 거죠. 자, 그 경우에는 이제 true를 반환해야 되겠죠. 자, 그럼 isValid 메소드 구현이 끝났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valid하지 않으면 continue 스킵하고 다음 방향으로 이 네 방향 다 해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이제 유효한 위치니까 저희가 이제 Q에 인큐를 해야 되겠죠. 자, 인큐하기 앞서서 저희가 BFS 탐색할 때는 visited 여부를 미리 이제 마킹을 하죠. 자, 그래서 저 두 칸에 대해서 다 마킹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다 하기 위해서 포문을 돌고요.
방향성까지 해서 true로 마킹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Q에 인큐하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비지트 확인하고 인큐하기 전에 저희가 최종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하면 더 이상 탐색을 진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확인을 할게요. 자, 행이 n-1이고 열이 또 n-1이면 자, 목적지에 도착한 거니까 자, 이 경우에는 바로 이 위치에 시간을 반환하면 되겠죠. 자, 아니라고 하면 이제 계속 탐색을 진행할 거고요. 이렇게 상하 좌우 다 한 다음에는 자, 저희가 해야 될 게 회전을 해봐야 되죠. 자, 회전은 이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두 가지 해봐야 되니까 자, 카운트 클락와이즈 해서 CCW. 자, 이게 0이면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거고 1이면 반시계로 회전할 거예요. 자, CCW를 0, 1 두 가지 만들 거고요. 다음에 저희가 회전할 때 그 회전축이 되는 그 위치가 둘 다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해보기 위해서 이것도 i 인덱스 값도 0, 1 두 가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 가정형 모드 만들어서 저희가 회전을 해볼 거예요. 회전하기 위해서 rotate라는 메소드를 구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현재 위치 넘겨주고 자,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알려주고 기준 회전축이 될 칸의 인덱스를 알려주는 거예요. 0이면 첫 번째 칸, 1이면 두 번째 칸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로테이트 불러주면 되겠죠. 자, 그럼 로테이트 메소드 구현을 해볼게요. 자, 로테이트는 저희가 중간에 또 회전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도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바로 시간을 반환하기 위해서 이 리턴 타입은 인티저로 할게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현재 위치를 받고요. 다음에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그리고 어떤 칸을 이제 회전축으로 쓸지 그 인덱스 값 이렇게 받기로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뉴 포인트 저희가 이동한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뉴 포인트 만들어 사용할 거예요. 다음에 이 인덱스를 가지고 이제 어떤 칸이 회전축이 될지 정해야 되겠죠. 자, 인덱스 A가 이 회전축이 될 거예요. 그리고 B가 자, 이게 만약에 0이라고 하면 A는 0이 되겠죠. 그리고 B는 1을 더해서 1을 쓰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1인 경우에는 이제 1을 쓰면 되고요. 얘는 0이 돼야 되죠. 저희가 1을 쓰면 이제 2가 되잖아요. 자,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2로 이제 나머지 연산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0이 들어왔을 때는 0을 회전축으로 쓰고 그 다음에 1을 이제 이동시키는 거고요. 1이 들어왔을 때는 1을 회전축으로 쓰고 이동하는 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이 이동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얘는 이제 회전축이니까 자, 얘가 회전축이고 위치는 변하지 않죠. 회전축은 위치가 그대로예요. 회전하더라도 자, 그대로 쓰면 되고 방향은 어떻게 되죠? 방향은 바뀌죠. 자, 이 예제 보시면 지금 이렇게 회전축이 지금 가운데 있는 칸이에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 이 UD가 RL로 바뀌겠죠. 자, 위치는 바뀌지 않고요. 좀 위치는 그대로죠. 이 회전축이 되는 곳은 위치는 바뀌지 않아서 저희가 그대로 쓸 거예요. 다음에 방향은 바뀌죠. 자, 업이었다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 라이트로 바뀌죠. 자,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더 회전하면 다운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레프트로 바뀌죠. 자, 이 값을 생각해 보시면 회전할 때마다 업에서 라이트, 다운, 레프트로 바뀌어요. 레프트 다음에 다시 업이죠. 자, 보시면 값이 하나씩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그 방향성에 1을 더해주면 돼요. 자, 1을 더해주면 되고, 근데 이게 레프트에서 다시 0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나머지 연산 해주시면 되겠죠. 4로 이제 나머지 연산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시간은 하나 증가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계 방향은 그런데 반시계 방향으로도 회전을 해볼 거잖아요. 자, 그게 이 CCW로 받는 값이죠. 자, 그래서 반시계 방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인 경우에는 반시계로 회전하게 되면 이 방향이잖아요. 그쵸?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레프트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반시계로 하게 되면 D로 바뀌고 그 다음엔 R로 바뀔 거예요. 자, 일씩 감소하는 거죠. 레프트가 다운으로 바뀌고 라이트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업으로 바뀌겠죠. 자, 일씩 감소하는 건데 저희가 이것도 이제 인덱스를 이제 업인 경우에 여기서 1을 빼주면 음수가 되잖아요. 자, 음수가 되면 저희가 나머지 연산하는데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걸 일씩 빼기보다는 자, 이거를 그냥 3을 넣어주면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3번 회전하면 동일한 결과죠. 자, 예를 들면 업인 경우에 이게 레프트가 돼야 돼요. 그쵸? 반시계로 회전했을 때 자, 그건 3을 더해준 것과 같죠. 시계 방향으로 3번 회전하면 레프트가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3을 더해주는 형식으로 바꿀 거예요. 3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값을 더해줄지는 이 CCW에 달렸고 CCW 값이 0인 경우에 CCW 값이 0인 경우에는 1을 더하면 되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3을 더할 거예요. 자, 그러면 CCW 값에 따라서 이 방향이 잘 바뀌겠죠. 0이면 1씩 더해줘서 업, 라이트, 다운, 레프트로 바뀔 거고 자, 이게 1이면 3씩 더해서 반시계로 하나씩 도는 것과 같죠. 그래서 업에서 레프트로 바뀌고 다음에 다운, 라이트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렇게 그 회전축은 됐고요. 다음에 이제 회전축이 아닌 나머지 칸을 이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B를 기준으로 이동을 하면 되죠. 자, 이걸 생각해 보시면 자, 업인 경우에는 여기 있던 칸이 이쪽으로 와야 되죠. 지금 얘처럼 돼야 되잖아요. 자, 이것도 저희가 델타 어레이를 사용을 할게요.
로테이션이라는 의미로 d 로트라고 이름을 짓고 이렇게 행렬 얼만큼 이동해야 되는지를 적어 볼게요. 지금 요 인덱스는 첫 번째 인덱스는 이 방향성 up, right, down, left를 쓸 거예요. 그래서 0, 1, 2, 3을 쓸 거예요. 네 가지. 그래서 이 인덱스는 회전축이 up인 경우에 얘를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를 나타낼 거예요. 자, 그래서 up인 경우에 보시면 얘가 행은 하나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행은 하나 증가해야 되고 열도 증가해야 되네요. 그쵸? 자, 그래서 1이 돼야 돼요. 자, 다음에 요 라이트인 경우 보시면 자, 라이트가 1이니까요. 인덱스가 0, 1, 2, 3이에요. 자, 라이트인 경우 보시면 얘가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자, 행은 하나 증가해야 되고 열은 하나 감소해야 되네요. 자, 행은 하나 증가하고 열은 감소해야 돼요. 자, 다음에 다운인 경우 보시면 얘가 1로 가야 되니까 행은 하나 감소하고 마이너스 1이네요. 그쵸? 감소하고 열도 감소해야 되네요. 열도 마이너스 1을 감소해야 되고요. 자, 이 경우에는 얘가 1로 가야 되니까 행이 하나 감소하고 열은 하나 증가해야 되겠죠. 감소하고 증가하고 그래야 이쪽으로 오겠죠. 자, 이거는 이제 시계 방향인 경우고요. 다음에 반시계 방향도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앞에 차원을 하나 더 둘게요. 앞에 인덱스는 CCW 값을 쓸게요. 자, 그래서 하나 더 정의를 해서 자, 이 첫 번째 인덱스가 0이면 시계 방향 요 델타 값을 쓰고 얘가 1이면 이 두 번째 반시계에 해당하는 델타 값을 쓸게요. 자, 그럼 반시계에 해당하는 것도 저희가 이 어떤 값을 써야 될지 정해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 순서가 저희가 이 두 번째 인덱스로 방향을 쓸 거기 때문에 얘는 up인 경우에 자, up인 경우에 반시계로 이동하면 이 칸은 이쪽으로 와야 되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행은 증가하고 열은 감소해야 되죠. 행은 증가하고 열은 감소해야 돼요. 자, 다음에 라이트인 경우죠. 라이트인 경우에 반시계로 이동하면 이 칸이 이쪽으로 와야 되죠. 자, 행은 감소하고 열도 감소해야 되네요. 자, 행은 감소하고 열도 감소해야 돼요. 자, 다음에 다운인 경우 보시면 반시계로 이동하게 되면 행은 감소하고 열은 증가해야 되네요. 자, 행은 감소하고 열은 증가해야 되죠. 자, 다음에 이제 레프트인 경우 보시면 반시방에 이동하면 얘는 이쪽으로 와야 돼요. 자, 이거는 행은 증가하고 열도 증가해야 되네요. 그래서 1,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회전에 대한 델타 값 다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저 값을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사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 CCW 값을 쓰기로 했었죠. 첫 번째 인덱스로. 자, 두 번째는 방향성. 자, 회전축 기준이에요. 회전축. 자, 여기를 매번 좀 길게 쓰기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저장을 해둘게요. 자, 회전축 기준으로 두 번째 방향성 주고요. 자, 0이 행이죠. 다음에 이제 방향성. 자, 이게 방향성 생각해 보시면 이게 또 똑같게 되는데,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업인 경우에 자, 얘 보시면 자, 다운인 경우에 지금 두 번째 칸을 보고 있으니까 다운인 경우에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 레프트가 되죠.
자, 레프트에서는 그 다음에 업이 되고 그 다음에 라이트가 되죠. 자, 이거 다시 생각해 보시면 다운이 레프트가 되고 다음에 업이 되고 또 라이트가 되고 라이트 다음에 또 다운 레프트죠. 뭐 똑같이 일씩 증가하는 거죠. 시계 방향의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의 경우에 어떻게 되죠? 자, 다운이 라이트가 되죠. 반시계로 돌면 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반시계로 돌면 레프트가 되죠. 자, 하나씩 감소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감소하는 건 결국은 시계 방향으로 3번 돌린 거랑 똑같기 때문에 결국 아까 중심축 돌릴 때랑 똑같죠. 자, 그래서 같은 로직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같은 로직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시간은 똑같이 이제 1 증가시켜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input 아규먼트에 맞게 저희가 이제 회전을 시킨 거고, 자, 이게 겹치면 안 되니까 앞서 만들어 두었던 이즈베리드를 또 사용을 해서 이동한 곳이 유연지 보는 거예요. 만약에 false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죠. 그냥 return 0 할게요. 다음에 저희가 또 확인할 게 있죠. 자, 회전할 때 지금 이 경우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경우에 여기가 비어 있어야 되죠. 여기가 벽이면 회전을 못 하죠. 자, 그래서 자, 회전할 때 보면 다 이제 모서리만 확인하게 돼 있어요. 이 코너가 1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죠. 자, 이것도 방향성에 따라서 확인할 곳이 정해져 있어요. 자, 업인 경우에는 회전축 기준으로 업인 경우에는 여기만 확인하면 되죠. 자, 라이트인 경우에는 여기만 확인하면 돼요. 다운은 여기를 확인하면 되고, 자, 레프트인 경우는 여기를 확인하면 돼요. 자, 이것도 그래서 델타 값을 사용을 할게요. 델타 어레이를 정의해서 얘도 첫 번째 인덱스는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나타내는 CCW를 사용할 거고, 두 번째는 이 업, 라이트, 다운, 레프트 방향성,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행렬을 나타내는 인덱스죠. 자, 이거는 코너란 뜻으로 D코라고 COR로 정의를 해볼게요. 자, 이 배열의 크기는 똑같죠. 일단 복사해서 값만 하나씩 바꿔볼게요. 자, 먼저 업인 경우 보시면 시계 방향부터 해서 업인 경우 보면 여기로 확인하면 돼요. 여기는 자, 얘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행은 감소하고 열은 증가하면 되겠네요. 자, 행은 감소하고 열은 증가하면 되죠. 그 다음 라이트인 경우에는 행은 죄송해요. 여기는 행은 이제 감소하고 열은 증가하는 거였고, 얘는 행이 증가해야 되겠죠. 행이 증가하고 열도 증가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에 보시면 자, 다운인 경우에는 행은 증가하고 열은 감소해야 되겠네요. 행은 증가하고 열은 감소해야 되겠죠. 자, 레프트인 경우에는 행은 감소하고 열도 감소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위치 값이 1인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시계 방향 했고 이제 반시계 방향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여기로 확인해야 되죠. 자, 여기는 이 회전축 기준으로 했을 때 행은 감소하고 열도 감소해야 되겠네요. 둘 다 감소해야 되죠. 다음에 라이트인 경우에는 자, 반시계 방향 돌기 위해선 여기로 확인해야 돼요. 자, 여기는 행은 감소하고 열은 증가해야 되죠. 감소하고 증가해야 돼요. 다음에 다운인 경우에는 여기를 확인해야 되죠. 자, 그러면 행은 증가하고 열도 증가해야 돼요. 1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레프트인 경우 보시면 반시계로 돌기 위해선 여기를 확인해야 돼요. 여기는 행은 증가하고 열은 감소해야 되죠. 증가하고 감소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코너에 대한 델타 어레이 정의가 끝났고요. 자, 돌아가서
이제 저 값을 사용하면 되겠죠. 저희가 저 코너에 해당하는 이 보드 값이 1인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자, 이 회전축 기준으로 볼 거죠. 그게 A니까요. 자, A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더할 건데 저 델타 코너를 이제 더하면 되겠죠. 첫 번째 그냥 CCW고 두 번째는 방향성,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행이니까 0, 그렇죠? 이렇게 더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은 컬럼으로 해서 CCW 방향성 1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 값이 1이면 코너가 벽으로 막혀 있는 거니까 회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리턴 0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이제 유효한 회전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두 칸을 모두 이제 Q에 인큐 해줘야 되겠죠. 먼저 저희가 이제 BFS 탐색할 때는 Q에 넣기 전에 비시드 여부를 먼저 마킹을 하죠. 자, to를 마킹하고 이제 Q에 인큐하면 되겠죠. 자, 인큐 끝났으면 리턴 0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Q에 인큐하기 전에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하면 더 이상 탐색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때 0이 아닌 그 시간을 바로 반환할 거예요. 자, 행이 n-1이고 열도 n-1이 목적지에 도착한 거니까 바로 이 시간을 반환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만 0이 아닌 값을 반환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로테이트 메소드 구현이 끝났고요. 다시 돌아가서 자, 리턴 값을 받았는데 이게 0이 아니라고 하면 목적지에 도달한 경우죠. 자, 그래서 리턴 값이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하면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거니까 바로 그냥 이 값을 반환하면 되겠죠.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래서 리턴하지 않고 이제 진행한다고, 탐색 계속 진행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Q에서 다시 DQ에서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하게 되겠죠. 자, Q에 있는 게 다 empty가 되거나, 그러니까 Q가 empty가 되거나, 혹은 이제 중간에 저희가 문제 조건상 도착하지 못하는 건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리턴이 되거나 혹은 여기서 리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Y문이 끝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항상 리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없을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 값이나 이제 반환하면 되겠죠. 그냥 0을 반환하도록 할게요. 문제 조건상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 조건상 그런 경우를 안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임의 값을 이제 반환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구현이 끝났고요. 잘 구현이 됐는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괄호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아, 여기도 괄호가 좀 잘못됐네요. 괄호가, 자, 먼저 DQ를 한 다음에, 이 DQ한 결과가 이제 어사인 한 다음에 이 커런트가 널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계속 탐색 진행하는 거고, 이제 empty면 이제 널이 반환될 거니까, 그때 이제 중단하는 거죠. 그래서 괄호를 이제 여기에 묶어줘야 되죠. 그리고 여기도 좀 잘못됐네요. 저희가 이거 i 인덱스 써서 두 번 돌리는 거였잖아요. 여기 인덱스 i를 써야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공을 했고요. 제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통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